자, 안녕하세요. 6차시 발전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석조차 조금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생각보다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집합 A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는데 이 집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집합이 공집합이 되도록 해야 된대요. 자, 공집합 여러분들 뜻 기억나세요? 그 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요. 이 집합 A의 원소는 X라는 A인데 그 X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죠. 근데 그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은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이 A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라고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시로서 A1은 3이다 라는 과정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AN을 구해서 저 급수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식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을 직접 설정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먼저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 부등식을 보면 x가 자연수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즉 자연수를 넣어가면서 1, 2, 3, 4 대입해 갈 건데 그것들을 전혀 만족시키지 않는 여러 개의 부등식들 그 중에 하나도 만족시키지 않는 a 값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x는 1을 처음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x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x제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는 1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끊기지 않고 계속 넣어볼게요. x는 2 넣게 되면요. 이제 좌변 왼쪽이 4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4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8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x는 3 넣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x는 3. 그러면 9 빼기 1이니까 8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그리고 9 더하기 6이 되니까 15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갈수록 x에다가 1, 2, 3 갈수록 넣어가면 왼쪽에 있는 식, 오른쪽에 있는 식, 이 두 개의 식들을 비교했을 때 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쪽에서 요 사이에서 만족하지 않는 자연수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그 자연수를 만족하는 부등식은 뒤쪽에선 절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두 개씩 보면서 만족시키지 않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던 3,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있던 8, 이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은 모양이 나오는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 말은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쪽 첫 식의 오른쪽에 있는 식의 값은 결국 다음 식의 왼쪽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시험해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예요. x에다가 한번 4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16 빼기 1이니까 15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 더하기 8이니까 24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성을 찾아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수들은 다시 그 다음 수를 자연수를 넣었을 때 왼쪽으로 오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A가 자연수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첫 번째에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a는 1 또는 2예요. 자, 그 다음 거는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4부터 만족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은 8보다 커야 되니까 9부터 만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글씨 중에서 빠져있는 자연수 눈에 들어오세요? 그쵸? 지금 3과 8이 빠졌죠? 지금 이쪽 등호가 안 들어가, 부등식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쪽에 해당하는 이 자연수, 이렇게 같아지는 이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A의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A1은 3이 나왔던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이쪽에 나왔던 수기 때문에. 자, 그럼 A2는 이쪽에 나왔던 수 8, 그쵸? 그 다음은 15, 그 다음은 2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오른쪽 식들은 다 뭐냐면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1, 2, 3, 4를 차례대로 넣은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2x라는 식에다가 x자리 n을 대입한 n제곱 더하기 2n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시그마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거 그냥 적으면 근데 우리가 다 통분을 해줘야 되니까 좀 형태를 살리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왜 하는지 느낌 오시죠? 만약에 이렇게 적게 된다면 an분의 1을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적게 된다면 여러분들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분분수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얘를 부분합의 극한으로 먼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저 급수를 부분합의 극한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kk 플러스 2분의 1 요거 대신에 부분분수 공식 바로 쓰겠습니다. 차이분의 1, 지금 n과 n 플러스 2의 차이 두 칸이죠. 그 차이분의 1, 그리고 n과 n 플러스 2 중에서 작은 것분의 1, 그래서 n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리미트는 일단 내비두고요. 뒤에 있는 시그마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근데 2분의 1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빼서 적어줄게요. 그래서 2분의 1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인데요. 한 줄만 더 적어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적어주고 이제 순차적으로 넣어가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k에다가 1 넣을 거예요. 그럼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자, 아직 계산되는 거 없어요. 2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아직 계산되는 거 없네요. 한 개만 더 넣어볼까요?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계산되는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순차적으로 어디가 사라질지 볼게요. 자, 근데 지금 규칙성 보니까 갈수록 분모가 점점 커지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1 그리고 2분의 1 얘는 계산되지 않고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 있는 이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나와서 사라질 거고요. 5분의 1은 다 다음에 나와서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맨 처음 세 번째 거 이렇게 남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끝에서도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n에다가 n-1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 다음 n 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요. 맨 끝에 거와 세 번째 것만 살아남을 거예요. 실제로 앞에 쪽에서는 얘보다 분모가 작은 애들밖에 없었을 거니까 아마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산이 안 될 거고요. n분의 1은 바로 앞에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었을 거고요. n-1분의 1은 앞에 쪽에 있었을 겁니다. 그 계산이 되는 구조예요. 그럼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배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자, 이제 극한 보내보면 n 플러스 1분의 1 0으로 가고요. n 플러스 2분의 1 0으로 갑니다. 그럼 계산해 줬을 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시도했을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풀이 방법이에요. 자, 이건 선생님이 잠깐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해서 필기하시고요. 크기를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에 집중을 할 건데 이 부등식을 식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함수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 부등식을 선생님은 3개의 함수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제일 왼쪽에 있는 식이고요.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y는 a. 세 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는 y는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3개의 식으로, 함수식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등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의 함수값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는 y는 a의 함수값이 가장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함수값이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함수값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효과적일 테니까 그래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요 식을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 표준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겠죠. 꼭지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요. 그리고 아마 x에다가 1 넣어보시면 여러분들이 1, 0을 지난다 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굳이 오른쪽만 그린 이유는요. 어차피 x가 자연수인 범위만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y는 a,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냐면요. 이런 가로선, 그쵸? 이렇게 함수값이 a인 애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런 가로선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a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다음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얘는 일반형이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줄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3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꼭지점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점이 꼭지점이 될 거고요. 0,1을 지난다, 0,0을 지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아마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빨간색과 검은색 느낌 오세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그쵸, 평행이동 관계죠. 지금 보시면 실제로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식 비교해보면 x자리의 통째로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대입된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관계다. 즉 빨간색 선이 이렇게 있고 검은색 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면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대로 한 칸 오른쪽으로 미루면 똑같이 겹쳐진다는 거고요. 검은색 그래프를 그대로 왼쪽으로 한 칸 미루면 겹쳐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a가 위치해야 되는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자연수 x들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1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x는 1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함수값 생각해 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함수값을 1을 넣었을 때는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만약에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을 가진다면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1이라면 이런 식으로 지금 y는 a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때 구조를 보시면 검은색의 함수값, 즉 x제곱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a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x는 1이 이 집합 a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안 되겠죠. 공집합이 돼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1은 안 돼. 자, 그럼 2도 마찬가지겠죠. 아까처럼 그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이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x는 1이 또 들어가 a의 원소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x는 1일 때는 지금 파란색과 이 빨간색 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a랑 x제곱 플러스 2x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같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 x는 1은 통과했어요. 자, 근데 x는 2 생각해 볼 건데 x는 2를 생각해 볼 건데 아까 두 검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 사이의 관계 뭐라고 했었죠? x는 1만큼 평행이동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겹쳐지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 3이 지금 1,3이라는 점을 빨간색 그래프 위에 1,3이라는 점을 그대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검은색 그래프 위에 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평행이동 관계 1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이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프가 1,3이라는 점을 지났으면 검은색 그래프는 무조건 2,3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x는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3이에요. 그럼 지금 이번에는 검은색과 빨간색 점이 일치하는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등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즉 a가 3이 되면 이쪽이 같아지거나 또는 이쪽이 같아지거나 이렇게 돼서 A 안에 A의 원소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때는 A가 공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이 빨간색 선 여기 위에 x의 자연수 좌표들이 만나는 점들은 결과적으로 다음 x값 x가 2였을 때 그 빨간색 점은 결과적으로 x가 3일 때 검은색 점을 위치하게 될 테니 검은색 그래프 위에 위치하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2x라는 그래프의 자연수 좌표값 x값이 좌표가 자연수인 점들의 함수값은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는 a값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왜 우리가 이쪽 풀이 선생님이 지금 조그맣게 줄여놓은 이 풀이에서 선생님이 지금 크기를 늘린 이 풀이에서 요 3이 왜 다음 x는 2에서 왼쪽이 나오고 요 8이 왜 다음 부등식에서 왼쪽에 나오고 이 이유를 좀 이해되세요? 왼쪽에 있던 3은 여기에요. 오른쪽에 있던 3은 여기에요. 이런 식으로 겹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자연수를 각각 넣은 것이 a의 값이 될 수 있겠구나.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n제곱 플러스 2n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은 여러분들이 조금 함수라고 하는 것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생각하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느 방법이시든 다 맞는 풀이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선생님도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좀 더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이해에 맞게 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문제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7차 시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